하늘에 빛나는 수많은 별만큼 많고 다양한 주택들. 그중에 내 보금자리는 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발 쭉 뻗고 잘 수 있는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여성들의 의, 시, 주, 여의주입니다. 안녕하세요. 혼자 살기 3년 차에 접어드는 장단입니다. 여러분, 혹시 버스 타고 지나가면서 한 번쯤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않으세요? 저렇게 집이 많은데 요즘에는 빈집도 많다고 하던데 왜 내 집 하나 없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진님과 함께 거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진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저희는 코로나로 인해 줌으로 녹음 중이에요.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진님 진짜 오랜만이에요. 네, 맞아요. 저희가 진짜 안 보고,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장난님이랑 저랑 녹음하는 일이 적다 보니까, 어, 진짜 저... 오랜만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맞아요. 갑자기 추워지기도 했고, 음. 아, 이래서 대학원 가지 말라는 거구나를 실감하고 있어요. 어떠세요? 요즘에는 이제 거의 막바지 아니에요? 아니요, 이제 시작이에요. 아, 네, 과제가 네. 과목을 두 개 듣는데 운이 안 좋게 한 주에 모두 다 발표가 잡혀가지고 계속 하고 있고, 어, 그렇게 하니까 쉴 틈이 없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발표는 하지 못하고 준비하는 체이긴 한데, 음, 네, 빨리 이 학기가 끝났으면 좋겠어요. 이지님의 속 깊은 마음 잘 네. 들었습니다. 아, 이지님 진짜 좀 저도 동의하는 게 뭔가 바쁠 때 항상 일이 겹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머피의 법칙도 아니고, 음, 왜 하필 음. 이렇게 사람에게 텀을 주지 않고, 시련이 오는가? 그러니까요. 그러게요. 아니, 저도 근데 약간, 장단님도 엄청 바쁘시지 않아요? 아, 저는 약간 일은 그냥 이제 좀 시기를 타서 지금은 조금 괜찮은데 제가 다음 달부터는 또 바빠질 예정이거든요. 음, 그래서 좀 시간이 생겨서 그냥 최근에 관심이 생긴 게 있어가지고 조금씩 공부를 하는데 네. 그냥 뭔가 근데 진짜 이지는 대단하신 게 이게 뭔가 학문적인 그런 이제 호기심이 생겨도 이걸 뭔가 학교까지 간다고 생각하는 게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어, 그냥 못 모르고 가서 그런 것 같아요. 주변에서 다들 더 알면 못 간다는데 그 말을 알 것 같아요. 아, 난 더 알았으면 못 갔을 것 같아.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는데 이러면서 이래서 인터넷 밈이 그렇구나. 대학원은 가지 말아야 아, 하구나. 이러면서 맞아. 아니면 그냥 학부생 때 못 모르고 그냥 같이 들어서 그걸 따던지. 맞아요. 아니면 일을 안 음. 하던가. 아, 맞아, 맞아. 또 일하고 네네. 계시니까 더 네, 힘드시겠다. 맞아요. 일하고 저녁에 수업 들으면 거의 10시에 마치니까. 근데 과제도 줘요, 심지어. 너무 빡쳐. 그 과제를 지금 미루고 있어요. 하지도 않고. 과제는 안 하고 발표만 준비하고, 뭐, 미래에 내가 하겠지 하면서. 미래의 이지가 네, 아우, 뭐가 죽이 되든 밥이 됐든 해서 내겠죠, 뭐. 파이팅입니다. 네. 아니, 이럴 때일수록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 집에서 그냥 뒹굴뒹굴 이렇게 하는 게 되게 그리워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앞서 거주 얘기를 한다고 얘기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다시피 사실 거주의 방법에는 꼭 매매만 있지는 않거든요. 음, 월세도 있고, 전세도 있고, 그리고 요즘에 좀 많이 없어졌긴 한데, 사글세라고 제주도나 일부 지방에서는 1년치 월세 같은 걸 선불로 받아서 뭐 사는 형태도 있고요. 음, 그리고 또 학교 다닐 때 뭐 이런 친구도 꼭 한 명씩 있었는데, 하숙방에 사는 친구. 그리고 또 고시원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을 내지 않고 그냥 월세만 사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공유 하우스 같이 요즘에는 굉장히 거주 형태가 다양해졌다고 느끼거든요. 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다 자기만의 방법으로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것 같아요. 음, 꼭 아파트 아니더라도 뭐 주택이나 빌라나 오피스텔이나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기도 한 것 같아요. 혹시 이지님께서는 집을 꼭 갖고 싶은 이유가 있으신가요? 만약에 집을 구매하게 된다면 어떤 형태의 집을 갖고 싶은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지 궁금해요. 일단 한국에서 산다는 게 집이 없으면 나중에 늙어서는 갈 곳이 없는 게 맞아. 집이 없으면 안 되니까 자, 뭐 다른 나라들은 그래도 뭐 좀 다를 수도 있겠다고는 생각하는데 음, 일단 한국은 집이 없으면은 노후에 우리 정책들이 잘 음, 갖춰지지 않았으니까 집이라도 있어야 돈을 좀 세이브할 수 있잖아요. 음, 그래서 집이 꼭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네. 저는 일단 제가 원하는 주거 형태는 아파트이긴 한데, 음, 아파트여야지 약간 좀 관리받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빌라나 이런 데는 그 관리해주시는 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음, 본인들이 그 돌아가면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게 저는 너무 맞아요. 번거로울 것 같아서, 주택보다는 역시 아파트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음, 맞아요. 저희 본가가 지금 빌라에 살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이진님 말씀에 공감하는 게 저희 아버지가 보면은 뭐 방수칠 같은 것도 막 혼자 어, 하시고 청소도 막 하시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좀 관리적인 부분에서는 확실히 아파트가 좀 나은 것 같긴 해요. 음, 근데 저는 조금 다른 게 제가 독립하고 나서 느낀 건데 제가 네. 귀가 트여버렸어요. 기억? 층간소음에 대해서. 아, 사실 저도 지금 계속 윗집인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도대체 뭘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쿵쿵거리고 있거든요. 요즘 기타도 열심히 음, 치세요. 어딘지 모르겠지만. 원래 층간소음이 없었는데 어디선가 음, 요즘 들어서 기타를 배우시나 봐요. 그래서 음, 처음에는 우리 집에 대한 이게 뭔가의 항인가 싶었는데 끊이지 않는 걸 보면서 그냥 연주하시나 보다 하면서 살고 있어요. 맞아, 맞아. 저도 약간 원룸 같은 다세대 형태에 살다 보니까 이런 음, 곳이 되게 소음에 취약하거든요. 네. 근데 또 특히 약간 좀 심한 게 물소리가 되게 심해요. 어, 그래서 제가 지난 집에 살 때는 이제 처음에 이사하고 한동안에 피곤해서 몰랐는데 이게 진짜 한 달 정도 딱 적응이 되고 나니까 네. 진짜 어느 날 밤은 제 머리 위로 물이 쏟아지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깼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원룸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작다 보니까 네. 배수관을 화장실 쪽으로 해놔도 이제 어느 정도는 그 집을 조금 울리나 그러니까 그게 대부분 다 그런가 보더라고요 구조가. 아, 근데 저만 꼭 그런 건 아니고. 네. 그래서 그게 약간 배수관 같은 거에 좀 그런 문제라고 해서 뭐 집을 당장에 뜯어서 고칠 수는 없으니까 제 집도 아니고 음, 그래서 그냥 제가 적응을 해가면서 살았거든요. 네. 이즈님이 기타 소리가 있으셨다면 저는 노래 소리가 있었어요. 근데 보통 노래를 부르면 가요를 부르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제 옆방 분이신 것 같은데 그분은 네. 약간 가곡처럼 불러였어요. 그래서 아 이젠 얘기할 수 있다. 진짜 너무 못 불렀어 진짜. 어, 아, 못 불러서 되게 괴로웠고, 부를 때마다 좀, 정말 항상 같은 부분 불러서 너무 힘들었고요. 약간 기타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꼭 같은 곡 치지 않아요, 연습한다고? 모르겠어요. 사실 관심이 없어서 그냥 들리는 같다 이러고 살고 있긴 한데. 다행이다. 그렇게 귀 기울여 듣지는 않으시군요. 네네. 뭐, 아, 감미롭지도 않고, 뭐, 뭔지 모르겠고. 맞아. 그래서 저는 약간 제가 원하는 주거 형태는 조금 다르게 됐어요. 저도 약간 아파트를 꿈꿨는데 요즘에는 타운하우스나 주택 같은 음, 곳을 더 원하게 된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제가 이제 최근에 아는 지인, 최근은 아니구나. 아는 지인도 이제 그 아파트에 사시다가 네, 이 기가 트여버리셔가지고 너무 자기가 너무 괴로워서 네, 그분은 이제 주택으로 아예 이사를 가셨거든요. 어, 그래서 되게 이제 거기는 되게 조용해서 만족을 하면서 지내고 계세요. 저는 친척이 주택에 사는데 그냥 벌레가 이게 모기들이, 이게 부산에 있는 주택도 모기들이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벌레가. 그래서 맞아. 그냥 이게 참 선택하기 어려운 점인 것 같아요. 음, 맞아, 맞아. 그 진짜 이게 집을 구한다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계속 포기해 나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맞아요. 타협해야지. 돈도 네. 타협해야 돼, 이제. 진짜 돈뿐만 아니고 이게 진짜 자본의 끝판이 진짜 부동산인 것 같아서 네, 이 금액에 따라 너무 바뀌는 게 확확 보이니까 맞아요. 어떤 걸 선택하고 어떤 걸 버리느냐에 따라서 이제 나의 삶의 질이 달라지겠지만 그걸 선택하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도 이렇게 사실 저는 크게 뭐 집을 소유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막 간절하진 않았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이번에 이사를 하고 좀 이렇게 집을 보러 다니고 하면서 조금 생각이 바뀌었어요. 약간 집을 소유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거든요. 네. 그게 좀 저는 전세로 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게 살다 보니까 그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음, 그런 이웃 간에 만약에 좀 뭔가 안 좋은 일이라든지 이렇게 층간소음이라든지 이러면 피해서 이사를 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꼭 그러니까 매매를 하지 않아도 뭐 전세로 조금 오래 살 수도 있고 요즘에는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냥 이사를 이렇게 겪다 보니까 이래서 사람들이 집을 사는구나 이런 생각도 음,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좀 거주의 안정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음, 그럼 혹시 이진님께서는 따로 거주에 대한 정보를 얻는 곳이 있으신가요? 저는 타미님과 금타님에게 두 아, 분이서 부동산 얘기하면, 요즘은 그렇구나, 이러면서. 그거 외에는 솔직히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사실 친구들도 집에 산 친구는 있긴 한데, 그 친구는 음, 그냥 성약이 됐어요. 그리고 굉장히 운 좋게 됐고, 그리고 워낙 그 우와. 집에서 이렇게 서포트를 좀 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랑은 뭐랄까, 출발선이 다른? 이미 청약이 맞아요. 됐다는 것부터가 출발선이 다르죠. 그쵸. 네, 근데 뭐, 들어보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그 집은 안 살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미 몰랐는데 모르는 사이에 독립을 해 있더라고요. 그 독립을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니까 부모님이 음. 집을 해주신 건 아닌데 약간 비슷한 그런? 그래서 서울에 아, 살거든요, 제 친구가. 근데 서울에 우와. 청약이 됐고, 근데 결혼해서 살기에는 청약된 집이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집은 뭐 음, 어떻게 굴릴지 모르겠지만, 딱히 살만 없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는 음. 일단 실질적으로 막 듣는 이야기들은 타미님이나 금타님 이야기 말고는 없어요. 다들 그 회사 직장분들이 나이가 굉장히 많으세요. 저희 엄마 뻘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은 너무 차원이 달라요. 월세를 주고 있거나 막 이래서 대화가 안 통하고 아니면은 맞아. 굉장히 저랑 친한 분이랑 얘기할 때는 그분들은 보살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별로 돈에 대한 그런 욕심도 없고 집에 대한 욕심도 없고 네, 그래서 저희처럼 약간 주택을 이걸로 뭔가 내가 나중에 투자적인 목적으로 이 집에 살다가 좀 이사를 가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뭐 평소에 늘려가거나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 걸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랑 맨날 일하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정보를 얻을 때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회사에 있는 분들이랑 좀 차이가 많이 나서, 음, 그래서 저도 좀
이런저런 뭐 카페나 알아보는데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 아영이네 행복주택이라는 유튜브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데서 행복주택 뭐 이제 공고 같은 거 뜨는 거나 안내 사항 같은 거는 좀 많이 보고 음, 그리고 네이버 카페에 국민 임대 아파트 들어가기라는 네이버 카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가 되게 좀 이런 거에 대해 설명이 잘 돼 있어가지고 네. 그리고 요즘에는 국민 임대주택이 종류가 되게 많아져가지고 그 어떤 거를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조건도 다르고 나한테 네. 유리한 것도 달라질 수가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내가 어떤 공고에 지원할지 결정하는 것도 좀 찾아보고 다 알아보고 나서 해야 되는 일이 되다 보니까 쉬운 게 아닌 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거주 형태가 있지만 행복주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네. 저희는 부산에 살고 있으니까 되도록 부산 위주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뭐 타 지역에 계신 분들도 네이버 카페나 뭐 청약 홈 어플 그리고 지역 도시공사 홈페이지 같은 거 참고하시면 지역에서 어떤 형태의 주택을 공급하고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정보를 얻는 방법은 저는 어플이랑 홈페이지를 주로 많이 이용하는데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에 임대 공고를 자주 확인하거든요. 네. 그리고 LH 청약센터 어플이랑 청약 홈 어플에 거기 음, 알람 설정을 해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 알람 설정을 해둬서 한 번씩 이제 그런 뜨는 저한테 맞는 지역에 공고가 뜨면 그런 거 들어가서 확인을 하는 방법으로 해두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일단 임대주택들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기도 했고, 생각해보니까 저도 카페에 가입을 해서 한때 막 열심히 봤는데, 어우, 너무 막 정보가 많고, 일단 제가 무슨 자격인지도 모르겠고, 일단 그 맞아. 카페에 들어가면 그 카테고리라고 해야 되나? 게시판이 너무 많잖아요. 세상에 너무 많아요, 맞아요. 진짜. 맞아, 맞아, 맞아. 내가 뭘 들어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이렇게 맞아. 가이드 하라고 이거를 막 먼저 보라는데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용어 자체를 모르겠어가지고, 음, 항상 궁금한 정보이긴 한데, 그 음, 허들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음, 어떤 절차나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사실 잘 몰라가지고 좀 음, 궁금하기도 해요. 저 되게 다양해졌다고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그래서 처음에 가장 준비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면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이렇게 내가 어떤 걸 선택할 수 있는지 그 종류를 선택하는 게 가장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진님 같은 경우 좀 이제 여러 가지 너무 많아서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면 거기에 우선은 공지사항 같은 데 보면은 일단은 그냥 이제 첫 번째로 약간 종류 분류가 된 설명을 해주는 글이 있어요. 소개글 같은 거. 네. 그래서 거기에 일단은 먼저 한번 보고, 그리고 이제 일단 구분이 됐다. 그러면 두 번째로 신청 자격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는 거죠. 음, 이제 이때 뭐 이런 신청 자격을 확인을 할 때 내가 청약 같은 걸 뭐 어떻게 넣었고 얼마나 넣었고 이런 게 좀 보는 시기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횟수나 회차를 가지고 이제 얼마나 넣었는지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이럴 때 이건 청약 홈에 들어가면 또 자기 회차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인정되는 음, 회차. 네. 저도 실제로 제가 납부를 한 회차랑 인정되는 회차는 또 다르더라고요. 진짜요? 왜 그렇게 차이가 나요? 저도 정확하게 이유를 모르겠는데 음, 제가 납입한 회차는 한 좀 되는데, 인정되는 회차는 생각보다 조금 작더라고요. 저도 이유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어, 이제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싶으시면 청약 홈에 들어가시면 자기 청약 이제 확인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한 번쯤 확인을 해서 뭐 내가 이렇게 몇 회차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아는 거 정도는 기본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들어가고 싶은 아파트의 지역이랑 평형 같은 거를 미리 선택해 두면 좋은 것 같아요. 음, 이런 거는 이제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혼자 사는, 이거 그 세대주 자격으로 이제 혼자 사는 사람이 신청할 경우에는 부양가족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60제곱미터인가? 아무튼 그 음, 이하로만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네네. 또 큰 거는 신청을 못해서 그 친구분도 그렇게 되신 것 같아요. 아마 음, 제한이 있어가지고 1인 가구는
일정 규모 이상을 신청을 못 하기 때문에 음,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두시면 좋고 그리고 임대 공고를 수시로 확인해가지고 내가 신청 가능한 공고라면 이제 신청을 해보시는 거죠. 음, 그리고 만약에 당첨이 되시면 신청한 곳에서 당첨자 확인을 해서 뭐 해당 부서에서 연락이 오면은 계약 체결을 하고 입주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혹시 신청하기 위한 자격 조건이 어떤 건지 아시나요? 자격 조건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해 보자면, 우선 공급이나 일반 공급이나 신혼부부, 청년 이렇게 조건은 굉장히 많은데, 우선 공급과 일반 공급에 대해 먼저 알아보자고 하면은, 우선 네. 공급과 일반 공급의 기본 자격 요건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이거나 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인데요. 일단 음, 무주택이라고 하면은 자기 소유의 집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를 얘기하고요. 세대주는 주민등록 등본상에 세대주로 표기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세대원은 이제 같이 등본상에 존재하고 부모님이나 혈연 관계, 자녀 등을 이야기하는데요. 음, 사실 이거를 진짜 확인을 해봐야 돼요. 제 친구가 이거 안 되는데 청약이 됐었거든요. 어, 근데 네, 굉장히 안 좋은 조건이어가지고 혼자 청약에 넣은 사례였어요. 아, 네, 대단하다. 그래서 포기하기는 했어요. 근데 제가 그러면 좀 날리는 거여서 좀 아깝지 않냐고 그냥 어차피 자격 미달이니까 음, 자연 취소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포기해야 된다고 해서 그 청약 통장 자체가 그렇게 날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청약 넣을 아까워. 때도 잘 알아봐야 돼요. 제 친구도 설마 되겠어 하고 그냥 떴길래 하고 넣어봤는데 맞아요. 경쟁사가 아무도 없을 줄은 몰랐던 거죠. 음, 네,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아보셔야 되고, 그리고 저도 예전에는 제가 무주택이기 때문에 될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전혀 아니고, 네, 부모님의 맞아요. 그런 것까지 다 보기 때문에 사실 네. 이제 내가 청약에 대해서 넣겠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알아봤었는데, 뭐 음, 30살 기준으로 30 이상이면은 부모님 밑에 있거나 부모님 집이 있어도 무주택 음, 그 세대주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돼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진짜 열심히 맞아요. 찾아봤는데 결론적으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말이 음, 좀 많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뭐 어떻게 빠져나온다. 옛날에는 뭐 그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서 빼달라고 하면 빼줬었다. 뭐 이렇게도 나오고 해서 지금은 아마 안 되지 음,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확인이 되고 해당이 된다면 소득 및 자유참 보유 기준에 자신이 들어가는지 먼저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 기준에 따라서 어떤 주택을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공고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거고, 음,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준을 좀 많이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선 공급의 경우 청약 통장이 없어도 신청은 가능한데요. 철거민, 장애인, 세자녀 가구, 국가유공자, 영구임대 거주자, 비닐간이 공작물 거주자, 아마 비닐하우스 집인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신혼부부 등이 해당이 된다고 하네요. 음, 아까 이지님이 살짝 얘기하셨던 빼준다고 하는 게 네. 아마 세대주 분리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예, 예, 예. 이게 이제 왜냐면 세대주 분리가 기본적으로 돼야지 30세 이상일 때, 그러니까 무주택 가구 자기가 이제 세대주일 때 이제 청약을 넣을 수 있는 조건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옛날에는 그 아파트 사는 그렇게 분들한테 이제 분리를 해주는 곳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게 약간 편법처럼 취급이 돼서 요즘은 안 해준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거는 한번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까운 데 가셔가지고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세대주 분리가 됐던 이유가 그거래요. 옛날에는 한 집에 막 음, 세 명, 세 명은 아니고, 그러니까 옛날 워낙 새 들어 사는 게 많다 보니까 한 집에 음, 가구 수가 많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아파트 기준으로는 안 되는데, 문을 음.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주택은 해줬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 그때 그 시대상이었던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다. 네, 워낙 한 집에 막 새 들어 사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경우면은 이렇게 해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신혼부부도 아니고 우선 공급은 저는 해당이 안 돼서 일반 공급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 그 외에도 청년주택도 되게 여러 가지 종류가 많거든요. 어, 요즘에는 꼭 이렇게 LH에서 매입해서 임대해주는 그런 조건 말고도 이제 집주인들한테 이제 전세를 놓아주는 것도 LH가 이제 그런 중개를 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주는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종류가 많으니까 이게 그리고 또 청년의 기준이 원래 뭐 정책 같은 경우에는 보통 34살이나 37살인 경우가 많은데 이런 주택 같은 거 공고를 보면 39살까지도 청년으로 인정을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음, 그래서 그런 거는 그때그때 올라오는 공고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은 신청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복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장이랑 학교가 가까운 지역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해가지고 청년이랑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죠. 이외에도 중소기업 청년 대출 혜택이나 청년 월세 지원 정책이나 뭐 대출 이자 지원 혜택 등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생각보다 찾아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사실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이 더 많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많거든요. 네. 당장 저희 또래 이야기인 만큼 뭐 저희의 생각은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어, 요즘에 20, 30대가 단군 이래 처음으로 부모님 세대보다 가난한 세대라고도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뭐 정치적이라는 얘기보다는 그냥 저희 생각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이지님께서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이 있지만 왜 저희가 체감하기에는 이렇게 집 마련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게 느껴질까요? 일단 정책은 존재하지만 우리는 이제 경쟁해야 될 상대가 너무 저희보다 앞서서 오래 사신 분들이어가지고, 음, 네, 가점제나 이런 경우면 제 주변에 최근에 된 분은 이야기 들어보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 또래 아니고 50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네, 50대 분이 청약이 되셔가지고, 그거 들어보고, 50대 분도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기사를 봤는데, 만점자가 나왔대요. 우와, 당연한 일입니다. 다자녀에다가 부양 가족 있고 무주택 기간이 길고 근데 저희가 이제 시작하는데 그 점수를 뭐 얻을 수 있는 게 사실 거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는 청약에 대한 관심이 크게 없어진 것 같아요. 청약 저축을 하고는 있지만 이걸 음, 정보를 잘 안 알아보게 되고 네, 그렇게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저희 음, 세대 자체 워낙 낀 세대처럼 참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저희를 기준으로 해서 정책이 바뀌면 혜택을 보는 건 저희 밑세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수혜자가 정말 음, 될까 싶기는 하고, 저, 그리고 저희가 이런 불평을 얘기를 하면, 젊은이가 좀 더 노력해서 열심히 해야지, 뭐 이런 이야기 말하니까 사실 좀 뭐래? 최근에 막 인터넷 그 커뮤니티 그 글을 봤거든요. 막 4, 네. 50대 분들이 이제 집 돈을 모아서 그걸 해야 되고 20, 30대는 음,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그 나이쯤 돼서 막 집을 하라는데 음, 지금 주거의 안정은 나이가 젊으면 안정적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게 음, 너무 좀 그렇네요. 그래서 음. 저는 일단 정책 자체가 저희랑 실질적으로 맞지가 않고, 그리고 음, 급여 자체가 안 오르잖아요. 돈을 모으려야 모을 수 맞아요. 있는 환경을 주지 않으면서 자꾸 이렇게 하니까, 일단 뭐 음, 집을 사려고 해도 집값부터 너무 올랐고,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허들이 너무 높고, 저, 그렇네요. 맞아요. 아니, 항상 생각하는 거지만 부산은 노인과 바다라면서 왜 이렇게 청년 임금이 작을까요? 근데 아, 인터넷 보니까 90년대? 네. 그때도 200 얼마를 받았대요, 실수령액이. 그래서 어, 그 자기 월급, 그때 그분의 월급 명세서가 인터넷에 올라왔는데 지금 댓글이 전부 다 우리랑 무슨 차이가 있냐고. 진짜. 그때 200 얼마는 가치가 높았겠지만 음, 지금의 200 얼마는 한 사람에서 빠듯하게 살 수 있을 그런 정도잖아요. 뭐 집은 맞아. 당연히 뭐 어렵고. 음, 맞아. 그러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앞에 회차에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저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 대출이란 제도를 통해서 제가 독립을 했거든요. 네. 근데 말씀드린 적 있긴 한데, 근데 저도 주변에 보면은 제가 좀 운이 좋은 케이스인 거예요. 이게 해당이 되는 게. 음, 정말 독립 원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은데, 이제 막상 독립하려고 집 알아보면은 또, 뭐 전세는 진짜 터무니없이 너무 비싸고,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에야 뭐 이런 중소기업 혜택에 해당이 됐지만, 이런 게 혜택이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은 그냥 전세 대출 같은 걸 받아야 되는데, 이게 전세 그 금 자체가 크다 보니까 조금만 이율이 높아져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캥거루가 되어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음, 좀 청년들을 위한 정책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근본적인 거는 좀, 취업하고, 뭐 그 취업 직장이 또 안정되는 것도 좋고, 그리고 좀 괜찮은 급여를 가진 직장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음, 그래서 뭔가 좀, 그래도 이런 직장에 다니면서 내가 집, 나중에라도 뭐 대출을 이렇게 해서 집을 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건 좀 됐으면 좋겠는데, 요즘에 직장을 알아보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그쪽도 분위기가 안 좋은 거예요. 구인 공고도 잘 안 어, 올라오고, 직장을 구하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해서, 음, 조금 부산에 사는 사람으로서 이게 되게 다른 건 다 진짜 차치하더라도 저는 일자리 하나만큼은 좀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계속 가족들의 집에 같이 사는 거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작 내 집 마련은 되게 멀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집은 다양한 삶의 방식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걸 택하기 위한 안정적인 거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직접 발품 팔아서 전세도 알아보고 월세도 알아보면서 아, 진짜 내 집 마련 너무 힘들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구도 너무 적은데 뭐 이 돈 모아서 언제 집 사겠나 싶고 만약에 어, 산다고 해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우스 푸어가 될 가능성이 너무 높은 거예요. 음, 혹시 이지님께서는 앞으로 거주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해요. 혹시 구체적으로 생각한 게 있으신가요? 저는 일단 구체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대출이 정말 잘 안 될 게 뻔하고 정부 음, 정책도 사실 막 이용할 수 있는 게 크게 없을 것 같고 해서 그럼 음,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면 대출을 그 원하는 만큼 안 나온다라고 하면 제가 그 돈을 모으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돈을 모으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래도 뭐 대출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매매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세도 요즘 워낙 가격이 올라버려서 거기서 조금만 더 보태면 사실 매매나 다름없기도 하고 그리고 음, 뭐 투자 이런 거는 사실 생각도 안 하고 실거주로 네, 음, 실거주로 살 생각이어가지고 마음 음. 같아서 수에 4평을 사고 싶지만 뭐 안 아, 된다면 그 밑으로 가도 뭐 이러면서 맞아요. 18평만 돼도 어 살기만 좋더라. 아,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요즘 보니까 좀 큰 대단지에는 1인 가구를 위해서 좀 작은 소형 아파트도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대신 진짜 동이 한 아, 동이거나 아니면 그것도 안 되거나 뭐 그런 식이긴 한데 네. 그렇게라도 뭐 내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음, 그냥 저도 지금은 현실적으로 딱 보면 그냥 돈을 많이 버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최대한 돈을 음, 많이 벌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하는 게 현실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음. 지금 정책도 막 따라가도 맨날 속보로 뜨던데요. 뭐가 바뀌었다, 저 뭐가 바뀌었다.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음, 네, 그래서 준비할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일단 돈을 열심히 모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음. 그쵸, 그쵸. 저도 이주님 얘기 들으면서 제가 사실 저도
이게 독립을 하기 시작하니까 약간 집에 대한 뭔가 생각이 생기니까 오히려 좀 시드머니의 중요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제서야 돈을 모으는데 관심을 가지게 됐거든요. 네. 조금 늦긴 했지만 그래도 뭐 조금씩이라도 저도 모아서 뭐 보태보고 싶은 생각이 있고 어, 사실 이렇게 해서 언제 집 살까 이런 생각 때문에 오히려 전세 같은 게 저한테는 좀 더 그러니까 현실적이었던 거죠. 현실적인 선택이었던 거죠. 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조금 생각을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전세를 막 생각했을 때 시간이 음. 흘러서 보면 옛날에 내가 집을 생각했던 그때가 싸다는 게 아, 그쵸, 그쵸. 그때는 이게 비싸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또 보면 예전에 제가 생각했던 집이 있었는데 3억짜리였어요. 음. 저희 동네에. 네. 그래가지고 "헉, 너무 가고 싶다 막 이랬는데 뭐 저층이어서 뭐 돈은 없었어요. 일단 돈은 없고 보지도 않았는데 마음은 3억이면 그래 뭐 어떻게 음. 하면 되지 않을까 막 했는데 지금 또 금액 확 올라갔죠. 아, 그쵸, 그쵸. 음, 그때 봤을 때가 제일 싼 게 집이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좀 요즘에 분위기가 되게 위험해 보이는 것도 있어서, 네. 개인적으로는 좀, 이렇게 그런 되게 이제 양극단의 말들이 많잖아요. 지금이 제일 싸다, 그쵸. 이 얘기랑 부동산 절대 내릴 수가 없다. 왜냐면 이게 세계적인 추세다 보니까, 그럴 수 없다는 그거랑, 이제, 일본의 버블도 있었고, 음, 지금은 상투 잡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있고, 되게 극단의 말들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근데 저는 약간 사실 조금 보자고 하면 조금 위험한 시기이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좀 더 지켜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막 유명한 유튜버 중에 맨날 음. 부동산 폭락할 거다 했는데 뒤로 집 산 거 보고 너무 화가 자기 왜 사? 폭락할 거라고 그렇게 맨날 영상은 폭락할 거다. 뭐 이래서 폭락할 거다. 근데 자기는 집 샀어. 올랐어. 아, 아, 이러면서 정말. 이런, 그러니까 맞아요. 집 사는 걸 결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뭐 내가 이 맞아. 리스크 일단은 뭐 정말 운이 안 좋으면 집값이 샀을 때보다 깎이긴 하겠죠. 근데 그 리스크를 안고 내가 가느냐 마느냐는 사실 자기의 음, 온전한 몫이어서 음, 맞아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음, 진짜 그냥 자기가 좀 잘 알아보고 선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냥 최선의 선택을 하는 거죠. 어쨌든 살려고 하면 집은 필요하니까. 그쵸.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는데 버스 타고 지나가다 보면 진짜 집 많거든요. 그쵸, 많죠. 그리고 짓고 있는 것도 정말 많아. 대체 저 집 누가 살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진짜 많아요. 음, 저도 그러다가 제가 행복주택에 대해서 얘기하게 된 계기가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우연히 회사 동생이 행복주택에 당첨이 돼가지고 집을 보러 갔다가 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말로만 뭐 행복주택, 뭐 임대주택 이런 거 듣다가 막상 제 주변 사람이 직접 당첨이 돼서 계약을 하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나도 되는 건가 싶어가지고 좀 관심을 가지게 됐거든요. 네. 그리고 또 알고 보니까 자매인데 행복주택 같은 동에 당첨이 돼서 아래 위로 같이 우와. 살고 있는 얘기도 들었어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좀 관심을 가지게 돼가지고 인고주택이나 이런 임대주택에 대해서 좀 알아보게 됐거든요. 네. 최근에는 서류도 넣어보기도 했는데 역시나 걸리진 않았습니다. 저는 좀 아무래도 지역 부산에 살서 살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라 가지고 그냥 음, 별로 모은 돈도 없고 기댈 곳도 없어서 그냥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국민임대 아파트나 공공임대주택 이런 데를 계속 도전해 볼 생각이긴 해요. 네. 당첨되면 그래도 10년, 20년씩은 살 수 있으니까 네. 뭐 계속 넣다 보면은 그래도 한 번쯤 일상에서라도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음. 됐던 것 같아요.
사실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은 힘 빠질 때가 많거든요. 그쵸. 내수 중에는 뭐 몇백만 원이 뭐야, 몇만 원 없을 때도 있고, 월급날 전에 보릿고개를 막 지나가고 있으면 뭐 몇 억, 몇십억 단위의 주택 같은 거는 딴 나라 얘기인 거죠. 네. 그렇지만 의식주 중에서 사실 내 마음에 가장 안정을 주는 거는 전 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집을 빼놓고는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기가 좀 어려워요. 제가 이제 최근에 이사를 했었는데 지금 이사하고 온 집이 살아본 집 중에선 제일 마음에 들어요. 어, 그리고 집주인분들도 뭐 여태까지 만났던 분들 중에는 괜찮으신 분들이시거든요. 네. 살다 보면 조금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지만, 어, 저는 약간 이게 지금 집으로 이사하면서 더 공간에 대한 걸 생각하게 된 게, 제가 이번 집에서 처음으로 소파를 넣었거든요. 오, 근데 소파가 생기니까 이게 진짜 소파가 없던 거랑은 저의 체감에 있어서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아, 이게 진짜 공간 하나가 조금 더 있는 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뭔가 되게 마음에 드는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저한테. 음, 이진님께서는 지금 가족분들이랑 같이 살고 계시잖아요. 네. 혹시 혼자 살게 된다면 어떤 부분이 제일 만족스러울 것 같으세요? 아무도 없는 조용함이요. 공간? 아니, 근데 저는 원래 사실 어릴 때는, 그니까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독립에 대해서는 딱히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독립의 욕구 어,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막 주변 친구들이나 이렇게 독립을 너무 하고 싶다는 걸 보면은 좀 이해가 네. 안 됐거든요. 저는 집이 너무 편한 곳이었고 했는데, 근데 최근에 이렇게 막 살다 보니까 조용한 그때 새벽 같은 시간으로 살고 싶은데, 나의 소음 말고 너무 소음이 많다. 이러면서, 아, 네, 그래서 새벽 같은 삶을 하려면 이렇게 독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맞아요. 생각을 하고요. 그거 외에는 사실 딱히 없고, 그리고 그 집안일을 하다 보면 내일 말고도 해야 되잖아요. 아, 그쵸. 저는 저 혼자 책임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지른 거 내가 치우고. 그러니까 막 입 안 대고 나만을 책임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네, 그러려면은 독립을 하는 게 맞다. 근데 음, 저도 아마 진짜 집을 산다고 하면 하우스 푸어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 유튜브 보니까 저는 옛날에 집을 사면 당연히 내 가구는 내가 늘어놓는 줄 알았는데 그 집은 정말 열심히 해서 집을 사고 침낭을 덮고 잤다는 걸 보면서 아, 저렇게 될 수도 어머. 있는 미래가 있구나. 집을 산다고 하면 가구는 그냥 당연히 들어올 줄 알았는데 돈이 없으면 가구는 없고 집만 있을 수 있구나. 이러면서 아, 그럴 수도 네. 있겠다. 그러면 뭐 그런 거를 처음 봤어요. 인터넷으로. 근데 집을 샀는데 나머지 돈이 없어서 침낭이 이렇게 덮고 음, 잘 수가 있구나 이러면서 아, 그래서 돈이 진짜 많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음, 그쵸, 그쵸. 저도 약간 최근에 공부를 다시 하게 된 게, 정말 이 나이까지 공부를 할 줄 몰랐지만, 다시 하게 된 계기가 좀, 이직 같은 것도 생각하게 되고, 진짜, 이렇게 월급 받아서 언제 내가 집을 사겠노? 차라리 돈을 더 버는 직장을 구해보자. 이런 마음에서 좀, 이렇게 발발된 게 크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그런 생각을 했고, 근데 조용한 시간 진짜 공감하는 게 제가 진짜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그냥 새벽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진짜 조용하게 책 읽을 때 진짜 제일 좋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그 하나 갖고 싶은 게 생긴 게 최근에 잠을 자기 전에 그냥 되게 잔잔한 피아노 음악을 틀어놓는 게 되게 좋은 거예요. 어, 제가 원래 잘 때 뭘 아무것도 안 듣고 자는데 우연히 좀 조성진 씨의 음악을 듣게 됐는데 되게 좋아서 틀어놓고 잤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핸드폰으로 트니까 뭔가 피아노의 음향이 고저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균일하게 잘 안 들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스피커를 갖고 싶어졌어요. 어,
그런데 그런 게 틀어도 이제 저는 저만의 공간에 있으니까 네. 걸고 칠 게 없는 것 같아서, 어, 그런 생각을 해도 실행을 바로 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조금만 둘러보면 바다의 모래알보다도 많이 보이는 게 집이죠. 하지만 더 좁고 더 불안정한 공간을 갖고 싶은 건 아니에요. 온전한 휴식을 위한 공간, 집다운 집에서 살고 싶은 것은 인간의 당연한 욕구가 아닐까요? 자기만의 방과 2,000파운드, 100년도 더 전에 버지니아 울프가 얘기한 것들인데 아직도 누리는 게 힘든 것이 현실이네요. 주거 문제는 청년만이 겪는 일은 아니죠. 더 많은 여성들이 자신만의 방을 가지기 위한 일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의주는 언제나 청취자분들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나누고 싶으신 주제, 사연이 있으시다면 인스타그램 드래곤볼 051과 드래곤볼 051 네이버닷컴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여의주 인스타그램에는 카드 뉴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팟캐스트, 팟빵, 오디오 클립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자들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하여.